꼬리에 꼬리를 무는 얘기인데, 지난 시간에 우리 객체지향 프로그래밍 했잖아요. 거기서 다형성을 혼자서 설명할 수 있고 이렇게 이해를 해야 돼요. 다형성은 여러분들이 어떤 언어를 하든 계속해서 따라다니니까, 그리고 다형성을 잘 이해하고 다형성을 잘 써야지만이 좋은 코드가 나와요. 근데 지난 시간에 그걸 자세히 설명 안 했더라고. 제가 메소드 오버라이딩하고 오버로딩, 자바스크립트만 할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이제 나중에 타입스크립트도 할 거고, 또 C샵을 할 수도 있고, C++도 할 수도 있고, 특히 이제 게임 회사 가면은 C++ 많이 쓰죠. 그 다음에 자바도 많이 쓰고, 그 다음에 뭐 그것뿐만 아니라, 근데 지금의 언어 대세는 어차피 펑셔널 랭귀지예요. 펑셔널 랭귀지만 잔뜩 뜨고 있죠. 이제 그거의 이유는 저번에 지난 시간에 제가 명령형과 선언형 그거 말씀드렸죠. 그래서 항상 코딩을 이제 선언형으로 하셔야 된다. 그거 중요하고요. 그래서 어떤 언어를 쓸지 모르니까 우리가 다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프로그래밍 언어론이라는 게 그 소프트웨어 공학에 있는 거죠. 그리고 제가 말하는 소프트웨어 공학은 컴퓨터 공학하고 다 같은 거예요. 컴퓨터 공학이 사실은 소프트웨어 공학의 더 상위 레벨이죠. 컴퓨터 공학은 하드웨어를 포함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전산과가 있었고, 컴퓨터 사이언스. 지금도 컴퓨터 공학과도 컴퓨터 사이언스죠. 전자계산학과라는 게 있었고, 전자공학과라는 게 있었죠. 그래서 분리됐어요. 그래서 하드웨어 쪽, 반도체 칩이라든지 CPU라든지 메모리 이런 것들은 다 전자공학과에서 했었고, 그 나머지 소프트웨어적인 거는 전자계산학과라는 데서 했었죠. 그래서 전자계산학과가 공대가 아니었어요. 자연과학대학이었어요. 그러다가 90년대 들어오면서 이제 공과대로 바뀐 거죠. 공대로 바뀌면서 컴퓨터 공학으로 과도 바뀐 거고. 그래서 저는 학부제를 거의 겪어보지 못해서 학과제만 겪어봤기 때문에 그래서 학부제를 이렇게 묶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컴퓨터 공학은 이제 전자공학과와 전자계산학과를 합친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우리는 코딩을 하잖아요. 코딩을 하기 때문에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잘 알아야 돼요. 근데 소프트웨어 혼자서 존재할 수 없죠. 정신만 있을 수는 없잖아, 사람이. 몸도 같이 있어야 되니까 이제 컴퓨터 공학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질문도 해요, 실제로. 메소드 오버라이딩과 메소드 오버로딩이 뭐가 달라요? 이러면은 1분 안에 쫙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지금 설명할 수 있는 분 자신 없죠? 1분 안에 설명해 보세요 이러면 사실은 잘 안 됩니다. 경력자들도 잘 안 돼요. 근데 이건 경력자들한테도 질문해요. 특히 자바 하는 쪽이라든지 C샵 하는 쪽이라든지 C++ 하는 쪽에서는.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자바스크립트는 프로토타입으로 상속이 된다고 했죠. 그래서 내가 애니멀을 예를 들었고, 애니멀이라는 클래스가 하나 있으면 이걸 상속받는 캣과 도구가 있다. 자, 그래서 it이라는 메소드를 제가 하나 선언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it이 없고 구현된 게, 여기서는 it이 있었어요. 여기에 있는 조금의 어떤 추가적인 기능들, 그것만 추가했죠. 그래서 여기서는 슈퍼라는 걸 썼고, 그죠? 슈퍼.it. 이거 많이 씁니다. 근데 만약 it이 여기서 어떤 아규먼트를 받는다고 칩시다. 매개 변수. 그 it이 뭘 먹는지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만 먹는 거 아니죠. 걔한테 뭐 사료만 주는 거 아니잖아. 닭가슴살도 줄 수 있고. 그래서 뭐 푸드 1, 푸드 2 이렇게 뭐 계속 줄 수 있어요. 자기 마음대로야. 근데 우리가 일단은 2개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자, 2개가 됐든 3개가 됐든 알 수가 없어요. 자바스크립트는, 펑셔널 랭귀지는. 근데 자바 같은 경우는 이게 정해져야 돼요. 자, 우리가 2개라고 가정을 할게요. 자, 그렇게 하고 지금 이 부분 하고 있는 거예요. 도구의 it. 근데 부모의 it에 웬만한 구현은 다 돼 있죠. 그걸 내가 또 칠 필요 없잖아. 또 코딩할 필요 없으니까 슈퍼.it 하죠. 슈퍼의 it을 부를 거예요. 그러면서 이걸 줘야 되죠.
근데 오늘은 사료밖에 없어. 걔한테 줄게. 그래서 사료밖에 못 줘요. 그럼 F2는 없겠죠. F1밖에 없어. 어떤 날은 굶길 거야. 그럼 이거 빵이겠죠. 아무것도 없겠지. 그래서 이거를 내가 슈퍼한테 전달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얘가 먹는 처리를 할 건데 어떻게 전달해 주면 돼요? 똑같이 F1, F2 이렇게 쓸까요? 이거는 좀 저급이죠. 저급이고 아규먼트 했었죠. 우리 함수할 때 아규먼트를 주면 돼요. 아규먼트를 주면 되겠죠. 이 아규먼트에는 이거에 어레이가 들어온다. 그죠? 근데 어레이가 들어오는데 그냥 이렇게 주는 것보다 좀 더 고급스럽게 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얘를 디스트럭처링 해야 되죠. 점점점으로. 디스트럭처링 하는 거랑 안 하는 거랑 어떤 차이가 있어요? 이 디스트럭처링을 해줘야지 여기에 있는 게 정확하게 어레이로 떨어져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변경이 안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뒤에 우리가 순수 함수를 배울 텐데 리액트를 하면은 뭐 리액트도 어떤 프레임워크를 쓰게 되면 외부에서 얘를 전달하잖아요. F1, F2. 내가 사과를 줬는데 그 사과를 반을 쪼개버리면 안 되죠. 함수 속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제가 승환님한테 사과를 하나 줬어요. 이 사과 좀 닦아줘 그랬어. 닦아줘 그랬는데 사과를 먹는다거나 반을 쪼갠다거나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럼 바깥쪽 사람이 기분 나쁘죠. 그러니까 이 함수는 순수하게 그대로 받은 사과를 그대로 줘야 돼요. 그걸 이제 순수 함수라 그러거든요. 이 함수는 손상을 안 입혔잖아요. 이 재료에 대해서, 이 데이터에 대해서. 이렇게 손상을 안 입히기 위해서 이 디스트럭처링 씁니다. 잠깐만 예를 들면 ARR은 1, 2, 3이에요. 자, 그 다음에 ARR2는 ARR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얕은 복사가 일어났죠. 메모리 주소가 같아지죠. 그렇게 되니까 우리가 어떻게 돼요? ARR을 복사하고 싶어. 그럼 오브젝트.클론을 썼었는데 이제는 그거 안 쓰죠. 그런 코드 없죠. 어떻게 써요? 땡땡땡 ARR 이렇게 쓰면 얘가 새롭게 만들어져서 가는 거예요. 이 ARR은 손상을 전혀 안 입어요. 그리고 땅땅땅 풀어서 해치니까 1, 2, 3이 그대로 풀어서 나와. 점점점은 풀어서 나와 이런 뜻이거든요. 풀어서 나와서 어레이를 만들었으니까 ARR2의 첫 번째 값을 9로 바꿨어요. 그럼 ARR 이 값은 바뀌나요? 안 바뀌나요? 이때는 안 바뀌죠. 아까 같이 그냥 같은 주소면 바뀌겠지만 그래서 이렇게 디스트럭처링 쓰는 겁니다. 그래서 전달할 때도 점점점으로 쓰는 거예요. 디스트럭처링은 정말 중요합니다. 예, 뒤에 또 한참 할 거예요. 어쨌든 자, 이렇게 해서 전달하고 나서 그럼 슈퍼의 it을 처리하고 이제 내 거를 이렇게 처리하겠죠. 자, 이게 도구의 it이에요. 자, 그럼 이제 이 it과 이 it은 같은 함수인가요? 같은 함수인가요? 다른 함수죠, 다른 함수. 그죠? 내가 이걸 컴파일 했다고 쳐봐요. 이제 컴파일 했다고 치면 이 함수의 펑션 오브젝트랑 이 펑션 오브젝트는 다른 메모리에 잡힙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행 컨텍스트에 얘를 뭐 E1이라고 합시다. E1이라고 얘를 E2라고 한다면 이렇게 따로 잡혀요. 펑션 오브젝트, 펑션 오브젝트. 이렇게 따로 잡히는데 얘가 뭘 참조하고 있죠? 얘를 참조하고 있을 뿐이야. 그죠? 이 화살표는 소프트웨어 공학에서 화살표는 얘가 얘를 부른다는 뜻이에요. 얘가 얘한테 간다는 뜻이 아니고 내가 도구가 애니멀을 어떻게 해요? 사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화살을 맞는 놈이 당하는 놈이에요. 항상 오해하시면 안 돼요. 내가 학생이라는 테이블이 있고 DB에서 그 다음에 수업이라는 테이블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어떤 학생이 수업을 듣는다 이걸 하겠죠. 그럼 화살표가 어디로 가야 돼요? 스튜던트가 수업에 들어가죠. 그래서 이렇게 그리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 아니죠. 스튜던트가 레슨을 향하는 게 아닙니다. 누구를 이용하죠? 레슨이 스튜던트를 이용하죠. 이 속에 스튜던트가 있잖아. 스튜던트 컬럼이 있죠. 맞나요? 네. 표정들이 왜 그래. 그래서 지금 레슨이 스튜던트를 쓰고 있죠. 얘는 지금 아무것도 안 했어요. 여기에 레슨이 있지 않잖아. 그래서 레슨이 스튜던트를 쓰기 때문에 쓰는
내가 얘를 쓸 거야. 얘를 쓸 거야. 이런 뜻입니다. 화살표는. 그래서 이제 회사 가게 되면 이걸 코드로 쓸 수 없잖아. 이런 걸 다 코드로. 그래서 다 이렇게 화살표로 그래요. 그래서 화살표의 의미를 오해하시면 안 된다. 항상 내가 얘를 쓴다 그러면 얘가 화살을 맞는 거예요. 화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래서 화살을 맞는 놈이 당하는 놈이잖아요. 화살을 내가 맞았으니까 당했죠. 예, 좋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E1이 E2한테 당하는 거예요. E2가 E1을 이용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함수예요. 그래서 제가 같은 함수예요라고 질문하는 거는 실행 컨텍스트에 같은 곳에 존재하나요? 이런 뜻이에요. 다 이제 실무에 가면은 이렇게 얘기했죠. 얘기를 하는데 속에서는 메모리가 이렇게 그려지면 제일 좋아요. 좀 저같이 이렇게 관록이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막 일을 할 때 보면 이게 신입들이 이해할 수 없는 말들을 막 합니다. 그래서 그런 말들을 지금 이제 제가 조금씩 설명드리는 거예요. 나올 때마다 적응하라고. 네. 자, 어쨌든 이 함수와 이 함수가 다른 함수인데, 자, 그래서 이 함수가 지금 슈퍼를 이용해서 확장한 거죠. 확장한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함수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오버라이딩 되는 거예요. 오버라이딩. 소프트웨어 공학에서 오버로딩과 오버라이딩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자, 함수가 있어요. F라는 함수가 있는데 A와 B를 받아요. 받아서 이렇게 처리를 해. 내가 어떤 클래스의 함수를 메소드를 2개 만들 건데 또 F를 하나 또 만들어. 요거는 A 하나만 받아요. 자, 이 2개가 존재할 수 있나요? 자바스크립트에서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타입스크립트에서는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이 2개가. 왜 구분이 되죠? 얘는 2개고 얘는 하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거는 2개는 다른 함수이기 때문에 다른 언어에서는 다 돼요. 다 허용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F를 이제 이게 뭐 X라는 오브젝트예요. X라는 오브젝트 이렇게 만들 수 있죠. 그럼 X.F에 1 이렇게 하면 뭐가 불리는 거예요? 얘가 불리겠죠. X.F 1, 2 이렇게 2개를 주면 얘가 불리겠죠. 그죠? 다른 함수인 거니까. 자, 다른 언어에서는 다 돼요. 자바스크립트에서는 안 됩니다. 일단 우리가 나중에 타입스크립트 하면서 오버라이딩을 구현을 해볼 거예요. 근데 지금 이거는 그럼 이제 이렇게 다른 거 있죠. 이 다른 거를 오버로딩이라 그래요. 근데 내가 X를 상속받아 가지고 Y라는 걸 만들었어요. Y는 extends, 얘가 클래스라고 치고, 클래스는 요 속에 클래스를 써야 되죠. 클래스 썼다 치고 extends X 했어요. X 한 다음에 아까 같이 지금 똑같은 얘기죠. 또 이 F를 내가 하나 더 썼어. 근데 얘도 2개를 받는 걸 하나 더 만들었네요. 여기 슈퍼를 안 써도 돼요. 나 이 부분은 아무것도 안 쓸 거야. 난 완전히 새로 만들 거예요. 그럼 슈퍼 쓸 필요 없이 내가 새로 만들죠. 그러면 이 개수 2개 같죠? 만약 타입도 같다고 쳐봅시다. 제가 지금 타입을 생략했지만 둘 다 넘버라고 칠게요. 그래서 넘버로 이렇게 했어요. 자, 이거는 개수가 같죠? 그럼 이건 뭐라고 부르죠? 오버라이딩이에요. 오버라이딩. 자, 그러면 여기서 Y.점 내가 F 1, 2 불렀어요. 지금 이거를 베타라 그러고 이 부분을 베타라 그러고 이 부분을 알파라 그럴게요. 지금 뭐가 호출돼요? 베타가 호출되겠죠? Y를 불렀으니까. 자, 그 다음에 Y.F에 1 이렇게 불렀어요. 그럼 뭐가 불러져요? 어느 영역? 알파 영역이 불러지죠. 얘가 불러지죠. 그죠? 그러면은 Y는 A가 없는데 어떻게 A가 있죠? 상속받았죠. 메소드 이 둘 다 메소드 오버 라이딩이에요. 인자가 같으니까. 그래서 요 지금 F 요거 지금 제가 파란색으로 동그라미 친 거는 오버 라이딩이에요. 그리고 얘와 얘 둘은 뭐라 부른다? 오버 로딩이에요. 오버로딩은 그러니까 인자가 다르구나. 개수가 다를 수도 있고 타입이 다를 수도 있어요. 똑같은 2개라도 이 A의 타입 똑같은 내가 F 하나 더 만들었어요. A라고. 이렇게 만들었는데 얘는 넘버고 얘는 스트링이야. 그럼 얘는 다른 거예요.
속에서. 자, 컴파일러가 딱 이해할 때 컴파일을 쭉 하다가 이 함수 있네. 그다음 또 가다가 또 이 함수 있네. 또 가다가 이 함수 있는데 이거 같은데? 같은 함수인가? 하고 컴파일 에러를 낼까 말까를 판단하는 거는 얘의 타입을 결정하는 거예요. 타입으로. 그래서 얘가 넘버니까 내가 또 넘버야. 그럼 이건 에러죠. 컴파일 에러. 근데 얘가 인트인데 아니 넘버인데 얘는 스트링이야. 그러면은 통과예요. 그래서 아까 실행 컨텍스트 때 3개가 잡히겠죠.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제 1분 안에 설명하세요 했을 때 매개 변수가 동일한데 새롭게 구현하면 메소드 오버라이딩이고 매개 변수가 다른 동일한 이름의 함수를 내가 다시 구현하면 그건 메소드 오버로딩입니다. 이렇게 교과서적으로 얘기하는 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그게 또 헷갈려요. 메소드 오버라이딩과 오버로딩이. 그래서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 이제 오버라이딩은 덮어 싼 거죠. 말이라고 쳐봅시다. 아까 우리가 말을 얘기했으니까 제가 말을 잘 못 그리는데 자, 말이 이렇게 있어요. 말이 이렇게 있는데 내가 자, 사람이 한 명 탔어요. 자, 김일수가 tas어요. 이렇게 탔어요. 자, 말이 탔는데 뒤에서 화살을 쏜다고 쳐봅시다. 이제 징기스칸 몽고족이 화살을 쫙 쐈어요. 화살이 엄청 멀리 간다며. 몽고. 어쨌든 화살 딱 쏘면 누가 맞아요? 얘가 맞죠. 그러니까 얘가 맞기 싫으니까 뒤에 한 놈을 더 오버라이딩해요. 한 놈 더 태워. 라이딩 태우는 거니까. 그래서 한 놈을 더 태웠어. 똑같이 생긴 놈을 태웠어요. 그럼 화살을 쏘면 누가 맞아요? 얘가 맞죠. 지금 보세요. Y의 F12 두 개를 뭐 한 거예요? 오버라이딩 한 거죠. X의 FAB랑 Y의 FAB랑 이거 오버라이딩 했죠. 그러니까 Y가 뒤에 있으니까 Y를 내가 불렀으니까 얘가 맞는 거예요. Y가. 그죠? 자, 그럼 그 다음에 이게 메소드 오버라이딩이에요. 오버라이딩은 똑같이 하나 더 덮어 씌운다 생각하시면 돼요. 함수를. 얘를 뭉개고 내가 덮어 씌우는 거야. Y가. 그러니까 얘 뒤에서 봤을 때 얘는 안 보이는 거예요. 얘는 안 보이고 얘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무조건 부르면 얘만 불리는 거예요. 자, 오버로드는 이제 로드는 더 실는 거잖아요, 짐을. 그래서 이제 짐을 하나 더 실는다고 생각하시면 돼. 그래가지고 지금 요 짐을 하나 실었고 내가 또 짐을 하나 더 실었어요. 그럼 화살을 쏴. 화살을 쏘면 화살은 좀 얘가 좀 그렇지만 어쨌든 요 작은 건 아니야. 매개변수 하나짜리는. 난 2개짜리를 쐈어요. 그럼 얘는 아니고 얘를 맞겠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메소드 오버라이딩은 형태가 무조건 똑같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메소드 오버로딩은 형태가 다르다. 뭐의 형태가? 매개변수의 형태가. 리턴이 다를 수도 있어요. 어쨌든 그렇게 메소드 오버라이딩과 오버로딩을 이해하시면 돼요. 도구와 캣에 it만 있는 게 아니고 F1이라는 함수도 있고 F2라는 함수도 있고 계속 있어요. 이제 생성자 함수를 써볼게요. 자, 생성자라고 하는 건 뭐죠? 컨스트럭터. 생성자라고 하는 거는 제가 new, 자, const d는 new 도구의 이름까지 준다고 해봤어요. 생성자 함수에. 여기다가 뭐 메리 이렇게 줬어요. 자, 이거 new 했죠. new 하는 순간 이 도구에 뭐가 불린다? 생성자 함수가 불려져요. 얘는 생성자 함수 없는데 내가 클래스로 선언하는 순간 또는 내가 함수로, 클래스는 함수라 그랬잖아요. 제가 함수를 자, 펑션 f라는 게 있어요. 뭐 이렇게 코드가 있어. 이 f를 내가 f 이렇게 부를 수도 있죠. 이렇게 부를 수도 있고 어떻게 또 부를 수 있어요. ff는 new f 이렇게 부를 수도 있어요. 둘 다 호출된 거죠. 하지만 좀 다릅니다. 이 f는 일반 함수로 그냥 부른 거예요. 이럴 때 자, 일반 함수와 이제 메소드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이제 이 책을 읽으면서 지금 이해하기 힘든 부분만 제가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함수 표현식이죠. 함수 표현식.
그래서 이 함수를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는 일반 함수라 불러요. 일반적인 함수니까. 근데 얘가 어떻게 불리느냐에 따라서 일반 함수가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메소드가 될 수도 있어요. 우리가 그냥 실무에서는 흔히 일반 함수를 펑션이라 부르고, 메소드를 메소드라 불러요. 메소드는 오브젝트 속에 있는 함수를 우리가 보통 말하잖아요.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new로 부르는 거는 생성자 함수예요. 자, new라는 키워드를 만나면 무조건 뭐로 불린다? 생성자. 그래서 얘는 그냥 일반 함수지만 이렇게 불렀을 때는 f는 일반 함수예요. 그러니까 내가 불리기 전까지 나는 무슨 함수인지 몰라. 내가 한국인인지 일본인인지 몰라. 하지만 전쟁이 나봐야 아는 거죠. 내가 어느 팀에 붙을지. 자, 그것처럼 내가 이렇게 그냥 불렀을 때는 f는 이때는 일반 함수예요. 하지만 내가 new f 이렇게 불렀을 때는 얘는 무슨 함수예요? 생성자 함수가 되는 거예요. 생성자 함수도 오브젝트의 메소드죠. 일종의 메소드인데 new 할 때 실행이 자동으로 실행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뭐라고 쓰죠? 생성자 함수를 constructor라고 쓰죠. constructor라는 함수를 하나 만들어 놔요. 그럼 내가 이 constructor를 부르지 않고 new 해가지고 이 함수를 부르면 이 함수 속에 constructor 함수가 있으면 걔가 실행되는 거예요. 근데 없죠. 지금 얘는 일반 함수처럼 생겼으니까. 근데 그럼 얘가 뭐가 되는 거예요? 얘 자체가 생성자 함수가 되는 거예요. 됐나요? 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불렀을 때는 이 f는 이때는 생성자 함수가 되는 거고 이때는 일반 함수가 되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 이거 왜 이렇게 어렵게 만들어놨냐? 이 f 속에서 우리가 this라는 걸 쓸 수 있죠. 이 this는 뭐죠? 메모리 공간이 딱 확보되고 여기 잡혀 있는 요 공간에 있는 객체들, 요 객체 자체를 말하는 거죠. 이 객체를 인스턴스. 우리가 인스턴스를 가리킬 때 this라고 부르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이제 이런 함수에서 어디로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객체 지향으로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지금 현재 그 흐름상 위치는. 그래서 지금 계속 이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new 해가지고 만들었을 때 이 함수 f의 this라는 키워드는 누굴 가르쳐요? 누굴 가리켜요? 얘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 인스턴스 자체를. 그럼 이 f 속에 내가 x는 1이라고 했어요. 그럼 이 x는 여기 있죠. 자, 여기서 f 그냥 함수 불렀어요. 그럼 x는 어디 있어요? x는 이 인스턴스가 없잖아, 얘는. 지금 이 메모리 공간 확보했어요, 안 했어요? 인스턴스화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어요. 그럼 뭐예요, 여기서 this는? 윈도우입니다, 윈도우. 바깥쪽은 제일 글로벌 영역이잖아요. 글로벌 스코프니까. this는 윈도우로 가르쳐요. 그리고 윈도우하고 그 다음에 셀프하고 노드에서는 뭐죠? 글로벌하고 뭐 이런 것들 잔뜩 있죠. 이걸 다 뭐로 통일했어요? ES11에서는 글로벌 this로 통일했다. 자, 이것만 알고 있으면 돼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전역 this예요. 이 this는. 그래서 자, 이것만 알면 돼요. 객체 지향에서 지금 메소드 오버라이딩, 오버로딩, 그 다음에 프로토타입하고 지금 이거 this의 사용 여부. 그다음에 일반 함수냐, 생성자 함수냐. 그 차이. 그리고 상속은 여기 있는 F1, F2 이런 것들을 이 도구에 내가 이 D에다가 D.점 여기 있는 F2를 부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상속했으니까, 그죠? 상속을 받았으니까 얘가 그대로 내려온다. 어떻게 내려와요? 얘의 언더바 프로토라는 변수가 있어요. 이건 제일 상에 누가 선언했어요? 저기 윈도우, 이 사람이, 이 양반이 갖고 있는 프로토에다가, 그러면 저 보세요. 얘 위에는 뭐가 있다고 그랬죠? 오브젝트라는 클래스가 있다고 그랬죠? 오브젝트, 대문자 O로 시작하는 오브젝트. 그래서 여기에 딱 할당을 해줘요. 얘가 글로벌 this가 이 오브젝트에다가 프로토타입이라는 걸 딱 달아줘요.
그럼 오브젝트가 갖고 있는 거 있죠. toString 뭐 일반적인 거. 그냥 이 프로토타입에다가 일반적인 함수들을 쭉 달아줘. 이 달아준 걸 애니멀이 상속받은 거죠, 실제로. 내가 익스텐지 해가지고 지금 아까 여기 익스텐지 해가지고 아무것도 안 쓰면 이 y는 뭐예요? 오브젝트를 상속받은 거예요. 예. 그래서 어쨌든 상속받는다는 의미는 여기에 있는 부모에 있는 프로토타입을 프로토 요 변수 이름을 우리는 프로토타입이라고 그러죠. 프로토타입을 내가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애니멀을 만나는 순간 처음에는 toString 뭐 이런 거밖에 없다가 일반적인 거 애니멀을 딱 만나는 순간 it이 여기 달리고요. F1이 달리고 F2도 달렸네요. 쭉 내려오죠. 그럼 도구 왔어요. 도구 왔더니 컨스트럭터도 달리고. 근데 이 컨스트럭터는 달리는 게 아니죠. 이 인스턴스 자체가 생성될 때만 호출되는 함수니까. 그 다음에 요게 또 달리죠. 메소드 오버 라이딩 돼가지고 또 달리는 거예요. 다른 함수로. 그 다음에 또 뭐가 달려요. 그러니까 아까 같은 함수냐 다른 함수냐, 다른 함수라는 걸 이해해야 되는 이유는 뭐예요? 이 it이 여기 프로토타입 달렸는데 똑같은 이름이니까 덮어 쓴다 이렇게 오해하면 안 돼요. 절대. 다른 it으로 달리는 거예요. 프로토에. 그 다음에 여기에 내가 fx라는 함수가 하나 더 있어요. fx를 여기 달죠. 프로토에 그럼 줄줄줄줄 달려있죠. 여기 오니까 fx까지 달려있어. 그 다음 내가 도구를 상속받을 수 있죠. 뭐 세포트, 진돗개 뭐 이렇게 받을 수 있죠. 그럼 얘들은 뭐 얘의 프로토타입을 그대로 갖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하고 똑같아요. 우리가 부모한테 뭘 상속받죠? 땅을 상속받나? 뭘 상속받죠? 유전자를 상속받죠. 그 DNA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프로토타가. 그래서 이 부모의 특징을 그대로 갖고 가는 거예요. 지금 함수만 예를 들었지만 함수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프로퍼티들 X, Y, Z 이런 변수들 이것까지 다 프로토타입에 달려가지고 계속 달려 내려오는 거예요. 그럼 익스텐즈라는 말은 뭐예요? 부모의 프로토타입을 내가 그냥 갖고 오겠다 이거죠. 강제로 내가 프로토타입에다가 걸 수도 있어요. 어떻게 걸면 되죠? 프로토는 타입 누구나 갖고 있으니까 윈도우 점 프로토 이렇게 출력해봐도 콘솔에서 여러분들이 다 달려 나오죠. 그럼 아까 도구다. 뭐 도구 점 프로토 다 있겠죠. 근데 이제 도구에다가 어떤 특정한 함수를 하나 더 주고 싶어요. 근데 이 D는 인스턴스니까 클래스에다가 줘야 되죠. 그래서 도구 점 여기서는 언더바는 뭐예요? 접근자예요, 접근자. 설명할 게 끝도 없이 나오네. 자, 접근자라고 돼 어쨌든 이거 설명하고 접근자 설명드릴게요. 프로토타입 점 내가 f 아까 x라고 그랬으니까 fy라는 함수를 또 선언할 수가 있겠죠. f는 이제는 뭐 x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되는 함수예요. 이렇게 내가 또 fy를 또 달 수 있죠. 아까 저 포도넝쿨에 계속 달아주는 거예요. 계속 달 수. 우리 저번에 그것처럼 스트링에다가 두고 프로토타입 해가지고 뭘 달아주면 모든 스트링들은 다 자, 스트링의 프로토타입에 뭐 제가 SS라는 함수를 SX는 뭐 7 이렇게 담았어요. 그래서 내가 const S1은 뭐 ABC 이렇게 했어요. 그럼 S1.SX 뭐가 나와요? 내가 스트링의 프로토타입의 SX는 7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이 S1은 뭐예요? 지금 스트링이네. 정확하게 표현하면 new string ABC죠.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꼬리에 꼬리를 무는 까먹을려. 꼬리에 꼬리를 무는 얘기인데 어쨌든 이거나 같은 거예요. 우리가 이거 랩핑 클래스로 랩핑 오브젝트로 해가지고 바로 또 순간적으로 이걸로 바뀌잖아요. 같다고 보십시오. 일단 얘도 스트링이고 얘도 스트링이에요. 하지만 타입 오브 하면 얘는 스트링이지만 타입 오브 얘는 오브젝트죠. 오브젝트. 뉴 했으니까 인스턴스잖아. 메모리에 확보되는 거는 다 오브젝트예요. 어레이도 오브젝트. 뭐만 빼고? 프리미티브 타입은 뭐 우리가 넘버, 스트링, 불리언, 소문자로 쓰는 거, 소문자로 되어 있는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뭐 심볼도 있었고, 그죠? 이런 거 다 뭐예요? 프리미티브 타입이었잖아요. 널, 언디파인 이런 거 다. 걔들은 메모리에 어떻게 돼요? 메모리 주소를 담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 여기에 이 값을 그대로 담는다 그랬죠. A, B, C 이렇게 바로 담잖아. 이 S는, S1은. 그럼 S2는 이렇게 담았어요. new 했어요. 그러면 여기는 이렇게 되겠죠. A, B, C, 이게 100번이다. 그러면 얘 100번을 담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브젝트 타입은 다 뭘 갖고 있어요? 주소를 갖고 있어요. 참조형이다. 그래서 콜바이 레퍼런스로 얘기했잖아요. 예, 지금 헷갈리면 안 돼요. 어쨌든 이 프리미티브 타입 빼고는 다 오브젝트예요. 타입 오브 쳐보면. 뭐만 빼고? 펑션만 빼고. 우리가 타입 오브 it 하면은 얘는 펑션이라고 나오죠. 오브젝트라고 안 나오고. 함수는 오브젝트랑 달라요. 왜 다르죠? 함수는 펑션 오브젝트라고 별도의 공간에 잡힌다 그랬잖아요. 그냥 순수하게 이렇게 잡히는 게 아니에요. 오브젝트처럼 레퍼런스로 잡히는 게 아니고, 물론 레퍼런스긴 하지만 함수는 코드가 한번 평가되고 실행되잖아요. 평가될 때 함수는 자주 호출할 수 있잖아요. 반복을 재사용 가능하니까 별도의 공간에 펑션 오브젝트라고 제가 따로 말하는 거예요. 제가 항상 설명할 때 함수는 그냥 오브젝트를 안 하고 펑션 오브젝트라고 그러죠. 그래서 펑션 오브젝트는 다르다. 다른 곳에 위치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둘 다 스트링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내가 스트링.프로타입의 sx는 7이라고 했기 때문에 뭐 s1이든 s2든 s2라고 합시다. 이제 우리는 기지양하고 있으니까. 그럼 얘는 뭐가 되죠? 7이 되는 거죠. 왜? 내가 new 스트링 하는 순간 얘의 프로토타입 다 갖고 오잖아. 대신에 이 스트링.프로토타입 이 선언은 어디서 해놔야 되죠? 내가 이걸 부르고 있는 이 스코프 내에서 해야 돼요. 스코프 더 상위에서. 내 자식에서 하면 안 돼. 중첩 함수 밑에 들어갈 수 있죠. 함수 계속. 우리가 F1 펑션 F1 속에 또 F2 만들 수 있죠. F3 만들고 우리 잔뜩 했잖아. 그래가지고 뭐 F3는 리턴 F2를 할 수도 있고. 지 맘대로죠. 이게 이제 우리가 함수 할 때 배웠던 그거예요. 아무튼 이런 식으로 프로토타입을 이용해서 다른 걸 줄 수도 있다. 하지만 이런 코드는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이 SX가 뭐지? 이러고 앉아있죠. 이 코드를 읽는 순간. 그럼 다 뒤져야 돼. SX가 뭔데? 저기 어디서 해놨어. 저 바깥쪽에서 해놓을 수도 있죠, 심지어. 그러면 안 돼요. 물론 컨트롤 시프트 F가 있기 때문에 찾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 SX라는 말이 다양하게 있을 수 있잖아요. 짧으니까. 그래서 이런 코드는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ES6부터는 이 프로타입에 이렇게 거는 짓은 안 해요. 바로 오브젝트를 이용하면 되죠. 이렇게 우리가 X는 이렇게 오브젝트 해가지고 여기다가 SX 달면 되죠. 그럼 X점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얘는 스트링이야. 그럼 얘는 뭐 하면 돼요? 얘는 클래스로 하고 익스텐즈 스트링을 받아버리면 되죠. 그래서 나만의 스트링 클래스를 만들고 싶어요. 프레임워크라는 게 그런 거예요. 스트링을 좀 더 쉽게 쓰고 싶어가지고. 그러니까 리액트를 쓰면 좀 답답한 게 뭐냐면 우리가 어레이를 배우면 어레이에 무수하게 많은 함수가 있잖아요. 스트링.뭐 isEmpty 이런 함수를 달고 싶어요. isEmpty는 null일 수도 있고 undefined일 수도 있고 이거일 수도 있다. 뭐 이런 거. 근데 스트링은 뭐 그렇지만 어레이 같은 경우 array.isEmpty 이거 정말 유용하겠죠. 어레이가 null일 수도 있고 undefined일 수도 있고 랭스가 비워져 있을 수도 있고 랭스가 0인 거 그것도 isEmpty true겠죠. 근데 이거 없잖아요. 어레이에는 isEmpty라는 게. 그럼 나는 비교를 어떻게 해야 돼요? if 뭐 어레이가 a라고 칩시다. 그럼 a가 없거나 또는 없어요. a.length a가 없으면은 a한테 뭘 새로운 걸 주겠다. 이런 코드 이렇게 써야 되죠. 자, ES11 저기 이제 우리가 널 병합 연산자 옵셔널 체이닝 할 때 우리가 했던 거는 그래서 옵셔널 체이닝 나온 거예요. 이거 자꾸 쓰니까 짜증 나가지고 이 짓거리를 하고 있으니까 너무 힘들거든. 뭐 할 때마다 이 비교 체크를 이렇게 해야 돼. 왜? isEmpty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걸 어떻게 했어요? 옵셔널 체이닝 a가 없어도 돼. 점 length
A가 없으면 벌써 언디파인 리턴해버렸죠. A가 있으면 랭스를 구하겠죠. 그러니까 A가 있으면 랭스를 구해. 얘가 없으면 하면 끝나죠. 그죠? 조금 줄어들었다. 요거 하나 안 써도 되니까. 그죠? 자,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개발하다 보면 정말 어레이 많이 쓰겠죠. 서버에서 API를 콜해서 뭔가 데이터가 여러 개 있으면 다 어레이잖아요. 그러면 그런 거 할 때마다 이걸 걸어야 돼? 이거 정말 싫다 이거죠. 그래서 무조건 이제엠프티를 하나 만들고 쓰고 싶어요. 그래서 array.prototype.이제엠프티 해가지고 이것처럼 아까 엮으면 되죠. 그죠? 이 포도송이에 이제엠프티를 하나 달면 되죠.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쓰는 것부터는 모두 이제엠프티를 쓸 수 있다. 그럼 a. 여기서는 if a.이제엠프티 하면 끝나는 거죠. 프로타입에 걸었다면. 근데 프로타입에 거는 거 안 좋다며. 그죠? 오해의 소지도 있고 나중에 버그가 생겼을 때 찾기 힘드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만의 어레이를 만들겠다. 이렇게 해버려요. 그러면은 자, 이거는 이해 안 하셔도 돼요. API를 호출해가지고 뭘 하든 이제 나만의 어레이를 뭐 내가 J 어레이라고 만듭시다. J 어레이라고 그냥 클래스를 하나 만들었게요. 그러면은 J 어레이에 new 하겠죠. 서버에서 API로 뭘 갖고 왔든 내가 지금 사용자한테 입력을 받은 어레이든 뭐든 다 내가 얘를 통하는 거야. 그럼 new 어레이에 여기다 A를 넣으면 되죠. 그죠? A를 넣고 이 J 어레이라는 클래스 속에 뭐가 있으면 돼요. 이제 empty라는 함수만 하나 정의하면 되죠. 메소드만. 그죠? 그러면은 내가 코드상에서 쓰는 거는 다 J 어레이 타입이야. 자, 프로토타입에 붙인 거나 이렇게 익스텐즈 한 거나 이 J 어레이는 이렇게 선언했겠죠? 뭐 퍼블릭 안 붙일게요. 클래스 J 어레이는 익스텐즈 어레이. 자, 이렇게 해버리면 어레이에 있는 모든 프로토타입 다 갖고 오죠, 내가. 거기다가 뭐만 붙인 거예요, 내가? 이제 empty만 붙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런 것도 만들고 싶어. 자, 어레이를 이제 우리가 아직 깊이 있게 안 배웠지만 어레이에 제일 많이 쓰는 게 일단 넘버원 뭐죠? 맵 함수 넘버원이에요. 그 다음에 넘버2 필터. 이게 순위는 제가 붙인 거예요. 제 마음대로. 그 다음에 for each. 또 뭐 있을까요? 예? 아, reduce. 그 다음에 find도 정말 많이 쓰죠. find가 이거 5이면 안 되는데 find가 한 3이 될 거예요. 2, 3이 될 겁니다. find는 뭐죠? 어레이가 10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만 찾는 거죠. 조건을 만족하는 하나만 주세요 할 때 find. 여러 개 주세요 필터. 그죠? 맵은 여기 있는 거 다 해가지고 여기 리턴되는 걸 반환해 주세요. for each는 말 그대로 for 이렇게 도는 거예요. 자, 이런 걸 하는데 find 제가 잠깐 구현해 볼게요. 지금 어레이가 있다, A가 있다. array.find arr이라고 쓸게요. array.find A는 내가 뭘 찾고 싶은 거야. 그럼 A.name이 지금 사용자가 입력한 뭐 input imp라고 합시다. 이 사용자 입력한 값, 이 imp하고 같은 거. 그래서 이 array는 뭐가 들어있는 거야? 학생들 이름이 쫙 들어있어요. 학생 50명이 들어있어. 그 중에 홍길동을 찾고 싶은 거야. 내가 그래서 여기다 홍길동 검색 딱 쳤더니 이렇게 찾는 거죠. 자, 필터를 써도 되지만 필터를 쓰면은 한 명이 아니고 어레이로 리턴 되잖아요, 타입이. 그래서 내가 find 이렇게 하고 싶어. 자, 이 코드가 좋은지 보세요. 내가 J 어레이라는 거 만들었죠. 여기서 내가 뭘 구현할 거냐면 저는 find by라는 걸 만들 거예요. find by. 얘는 뭘 받냐면 두 개를 받는데 인자를 프로퍼티 이름이랑 값을 받을 거예요. value를. 그래서 나는 arr.find by 뭐가? 프로퍼티가 뭐예요? name이네. name. 값은 imp네. 이게 훨씬 쉽죠? 나만의 어레이를 만든 거야. 자, 이렇게 해서
우리 회사에서 쓰는 별도의 API 도큐멘트가 생기겠죠. 클래스들이 생기고. 그래서 이렇게 쓰면은 코딩 속도가 엄청 빨라진다. 빨라져요, 실제로 이렇게 개선을 하면. 그렇게 해서 이렇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엠버든 이런 리액트는 우리가 프레임워크라고 안 부르는 이유가 뷰만 해당되는 것만 쫙 했기 때문에 이런 걸 안 만들어요, 하나도. 이 파인드 바이 같은 거 이런 걸 손도 안 댑니다. 아주 가볍게 만들려고. 하지만 다른 프레임워크들은 이런 걸 다 갖고 있죠. 기본적으로 파인드 바이, 뭐 맵 바이, 맵도 맵 바이가 있어요. 똑같죠? 네임이 뭐 네임만 주세요. 맵 바이 네임 하면 뭐예요? 여기에는 아이디도 있고 네임도 있고 어드레스도 있고 막 여러 개 있을 거 아니에요. 학생 정보에는. 그 중에 네임만 어레이로 리턴하겠죠. 맵 바이 네임 하면. 이런 식으로 갖고 있습니다. API 도큐멘트를. 물론 안 써도 돼. 안 써도 되지만 갖고 있어요. 이걸 왜 이렇게 써야 되냐면 이 JArray라고 하는 거를 프레임워크들은 미리 구현을 해놨어요. 엠버 데이터 같은 경우 서버에서 어떤 제이슨 어레이를 갖고 왔어요. 갖고 오면 나만의 어레이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리턴해줘요. 그럼 사용자는 이게 JArray인지 뭔지 몰라. 왜? 프레임워크 속에서 이게 어레이로 시환했잖아요. 싸버렸잖아요. 그래서 밖에서는 몰라요. 그래서 이런 거 다 있어. 왜 다 있죠? 익스텐저 어레이 했으니까. 이거 다 되지만 파인드 바이라는 게 툭 튀어나와요. 우리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 보면 점 찍으면 쭉 나오잖아요. 거기에 파인드 바이라는 게 있고 맵 바이라는 게 있고 막 이런 게 쭉 있습니다. 이런 거 공부하는 게 프레임워크 공부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쓰면 코드의 양도 줄어들고 직관적이고 빨라지죠. 그래서 이거는 말 그대로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명령형 방식이고 선언형 방식이 돼버리는 거죠. 자, 이거의 단점도 있습니다. 자, 어떤 데는 파인드 바이가 없어. 이제 우리가 앵귤러 뭐 엠버 앵귤러로 했다가 리액트로 바꾸고 싶어요. 그러면 이거 다 다시 구현해 줘야 되죠. 이 위에 코드로 바꿔야 되잖아요. 그러지 말고 우리가 만들면 되죠. JArray라고. 그때는 이렇게 해서 컨버팅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뭐 리액트가 끝물이라고 하면은 속상하겠지만 어쨌든 과도기는 지났어요. 그러니까 절정은 지났어요. 탑은 찍고 내려오는 과정이니까 이제 여기서 뭐 우리가 이제 스벨트로 간다. 이러면은 스벨트에 있는 거 코드로 바꿔야 되잖아요. 근데 리액트는 상대적으로 편합니다. 왜?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순수한 자바스크립트 코드로 작성되기 때문에 그나마 좀 좋은 편이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접근자. 접근자라고 하는 거는 정보 은닉성이 있었잖아요. 객체지향에서. 그래서 프라이빗 프로퍼티들이든 함수든 이건 밖에서 호출을 못 하잖아요. 부를 수가 없잖아요. 그럼 요걸 X를 이걸 부르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getter를 만들어야 되죠. get X. 얘는 뭐예요? return this.x 하면 되죠. 그러면은 프라이빗에 있는 이 값을 리턴해 주죠. 자, 그 다음에 x의 값도 세팅을 하고 싶잖아요. 값도 세트해야 되죠. 그러면 세터도 있어야 되겠다. 그럼 set x. 여기는 x의 값이 와야겠죠. 뭐 value라는 걸 받는다. 그럼 얘는 this.x는 value. 그러면 이제 private 이 변수를 내가 읽을 수도 있고 쓸 수도 있네. 왜 이 객체지향의 중요한 요소, 세 가지 요소 중에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을까요? 이 정보 은닉성, 인캡슐레이션이. 이유가 뭘까요? 야, 이거 객체지향 2탄이 되네. 자, 내가 아무나 이거를 셋 못하게 하려고 프라이빗을 해놓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밖에서 내가 x를 막, 아까 도구라고 하는 도구점, x는 7, 뭐 이렇게 막 바꿔버려요. 다른 데서. 그럼 이 값이 어디서 어떻게 오염됐는지 알 수가 없어. 그래서 오염을 시키지 않기 위해서 얘를 프라이빗으로 확 바꿔버려요. 그럼 이런 거 다 일어나죠. 그럼 다 set x를 하는 거야. 자, set x를 타게 하면은 어떤 장점이 있나 봅시다. 내가 x에다 값만 받는 거 아니에요. 누가 set 했어. 그러면 컬러하고 이 v하고 로그에 남길 수가 있죠. 요 앞에서 내가 로깅을 할 수 있죠. 콘솔.로그로 찍어볼 수도 있고 또 뭐 할 수 있어요. 이 x에다가 곱하기 10을 해서 셋할 수도 있죠. 그죠? 예. 뭐 다른 짓거리를 많이 할 수 있잖아. 이제
이제 AOP 요거 얘기는 안 할게요. 다음에 이제 할게요. 좀 더 배우고 나면. 이게 뭐냐면 이제 어떠한 함수나 변수에, 그러니까 함수가 실행되기 전후에 내가 뭘 짓거리를 할 수 있어. 우리 MySQL의 트리거 같이 on 업데이트, on 딜리트, on 인서트 할 때 내가 어디서 값을 하나 뭐 어떤 테이블에 인서트 하나 하고 그다음 내 거 지우겠다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런 거 다 트리거로 만들잖아요. MySQL에. 그런 것처럼 내가 이 함수 속에서 다 처리할 수가 있죠. 그러면 그냥 아까 x 이퀄 7 이렇게 하는 것보다 setx를 쓰는 게 훨씬 안정적이죠. 그래서 리액트든 다른 어떤 프레임워크이든 다 이런 getter set를 씁니다. 그래서 getter는 사실은 큰 의미가 없어요. 많은 짓거리를 안 해요. 보통은. 근데 setter는 할 게 뭐 많죠. 자, 봅시다. setter 아까 JArray예요. JArray. 여기다가 그냥 일반적인 순수한 array 타입의 ARR을 set한다고 쳐봐요. 그럼 set에서 뭘 해야 돼요? JArray로 새로 만들어야 되죠. 그래서 instance of JArray가 아니면 어떻게 하면 돼요? x는 new JArray value 이렇게 해버리면 되죠. 그러면은 무조건 이 도구의 x 값은 JArray 타입이 되는 거죠. 그죠? 네. 이렇게 활용하는 겁니다.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들이 이제 오픈소스 코드를 쭉 읽을 수가 있는 거예요. 아직은 빨리는 안 읽히겠지만 이렇게 쭉 읽다 보면은 이런 식의 짓거리들을 많이 해놨어요. 이제 좀 더 이제 배워야 되긴 한데 그런 기법들을 이제 좀 더 배우고 나면 읽을 수 있어요. 자, 이게 프로토타입 답니다. 지금 얘기하는 거. 객체 지향을 구현하기 위해서 자바스크립트에서 프로토타입을 쓴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상속. 자, 다형성 얘기는 다음에 우리가 타입스크립트 할 때 제가 이 오버라이딩, 오버로딩도 할 거고, 인플리먼트, 인터페이스 인플리먼트 하는 것도 할 거고, 거기서 할 거예요.